지금 여러분 식탁 위에 아니면 서랍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얇고 긴 막대기 2개, 젓가락이요.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밥 먹을 때 그냥 집어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유럽은 포크와 나이프를 씁니다. 인도, 중동, 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은 손으로 먹어요. 그런데 유독 이 지구의 한 귀퉁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만 수천 년 동안 이 얇은 막대기 2개로 밥을 먹어왔습니다. 포크는 찍으면 되고, 숟가락은 뜨면 되고, 손은 그냥 쥐면 돼요. 다 직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젓가락은 안 그래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도구예요. 5살짜리 아이한테 젓가락질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달이 걸립니다. 손가락 근육을 미세하게 따로따로 움직여야 하고 지렛대 원리를 손끝으로 익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인간은 원래 편한 걸 찾는 동물인데 왜 하필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 어렵고 불편한 도구를 골라서 수천 년을 써온 걸까요? 단순히 젓가락이 더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서재에서 꺼내볼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집어드는 그 젓가락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을 아주 멀리 돌려볼게요. 수천 년 전, 인류가 막 불을 다루기 시작하고 요리라는 걸 하게 됐을 때로요. 그때 인간에게 요리라는 건 사실 2가지 방식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통째로 불에 굽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원시인의 모닥불, 그 장면이요. 또 하나는 재료를 물에 넣고 끓이는 거였죠. 이 2가지가 인류 요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아시아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연료 문제예요. 땔감이요. 상상해보세요. 통째로 굽는 요리. 이거 사실 어마어마하게 비싼 방식이에요. 큰 고기 덩어리 하나를 속까지 익히려면 불을 오래오래 떼야 하잖아요. 장작이 계속 들어가야 해요. 서양의 넓은 목초지, 끝없는 숲을 가진 지역이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무는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소나 양을 잡아서 커다란 덩어리째 오븐에 넣고 몇 시간이고 구워도 됐던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일찍부터 사람이 미친 듯이 많았어요. 강을 끼고 농사가 잘 되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사람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들이 다 밥을 지어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밥을 지으려면 전부 다 나무를 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집이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 단지의 모든 집이 매일 새끼를 전부 장작불로 짓는다고요. 그 많은 나무가 어디서 나겠어요? 얼마 못 가서 동네 뒷산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실제로 인구가 밀집됐던 중국의 오래된 도시 주변은 일찍부터 땔감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나무를 하러 산을 몇 개씩 넘어야 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땔감이 부족하다는 이 하나의 조건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밥상 전체를 그리고 손에 쥐는 도구까지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귀해요. 불을 오래 못 대요. 그럼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최대한 빨리 익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적은 연료로 음식을 익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료를 빨리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덩어리는 절대 안 돼요. 속까지 익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잘게 써는 거예요. 아주 잘게요. 고기든 채소든 손톱만하게 아니면 얇게 저며서 썰어 놓으면 뜨거운 기름이나 물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익어요. 두꺼운 스테이크 하나 굽는 연료로 잘게 썬 재료라면 몇 배는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아시아 요리의 상징 같은 조리법이 하나 태어납니다. 바로 볶음이에요. 그 유명한 중국식 웍 요리, 센 불에 기름을 두르고 잘게 썬 재료를 순식간에 휘리릭 볶아내는 그 방식이요. 이게 사실은 멋부리려고 나온 요리법이 아니에요. 연료를 아끼려는 처절한 생존 기술이었던 거예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땔감으로 가장 많은 재료를 익히는 방법. 그게 볶음이었던 거죠. 자, 이제 밥상 위에 뭐가 올라왔는지 그려보세요. 접시 위엔 잘게 썰린 뜨거운 조각들이 가득해요. 국물 속엔 자잘한 건더기들이 둥둥 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잘게 썰린 뜨거운 조각들을 대체 뭘로 집어먹죠? 손으로요? 뜨거워서 못 잡아요. 갓 볶아낸 기름투성이 조각을 맨손으로 집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되는 건 둘째치고 손이 엉망이 되잖아요. 포크로 찍어요? 콩나물 한 가닥, 잘게 썬 채소 조각을 포크로 하나하나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답답하죠? 숟가락으로 떠요?
국물이야 뜨겠지만 미끄러운 조각 하나를 정확히 뜨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게 썬 뜨거운 음식이라는 이 밥상 위에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뜨겁지 않게 거리를 두고 아주 작은 것도 정확하게, 미끄러운 것도 놓치지 않고 집어 올릴 수 있는 도구요. 그게 바로 젓가락입니다. 이제 아까 그 질문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왜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렵고 불편한 젓가락을 골랐을까? 사실은 고른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밥상 위에서 젓가락은 유일하게 말이 되는 도구였던 거예요. 연료가 부족했다. 그래서 재료를 잘게 썰었다. 잘게 썰어 볶고 끓였다. 그 잘게 썬 뜨거운 조각을 집으려면 얇은 막대기 2개가 필요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사슬처럼 딱딱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젓가락이라는 도구는 단순히 음식을 집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밥상 문화 전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바꿔놓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양의 밥상은 각자 자기 접시에 자기 몫이 딱딱 나뉘어 있어요.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각자 하나씩 받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동아시아는 어때요? 잘게 썬 요리가 큰 접시 하나에 담겨서 상 가운데 놓이잖아요. 그럼 온 가족이, 온 손님이 그 하나의 접시에 저마다 젓가락을 뻗어서 나눠 먹게 돼요. 같이 나눠 먹는 밥상,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그 정겨운 풍경이요. 그것도 사실은 이 연료 부족에서 시작된 잘게 썰기 문화의 아주 먼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또 한 번 우리만의 색깔을 갖게 됩니다. 중국은 젓가락을 주로 썼고 일본도 젓가락 중심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은 젓가락과 숟가락을 항상 짝으로 씁니다. 수저 한 벌. 이 말 자체가 젓가락과 숟가락을 함께 부르는 말이잖아요. 왜 우리만 그럴까요? 한국의 밥상엔 늘 국과 탕, 찌개 같은 국물 요리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뜨끈한 국물을 떠먹으려면 숟가락이 꼭 필요하고 그 안에 든 잘게 썬 건더기와 반찬을 집으려면 젓가락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오른손 하나로 두 도구를 번갈아 쓰는 세계에서도 드문 밥 먹는 방식을 갖게 됐어요. 이것도 결국 우리 땅의 밥상이 어떤 모양이었는지가 손에 쥐는 도구를 결정한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중국과 일본은 나무 젓가락, 대나무 젓가락을 주로 쓰는데 한국은 유독 쇠 젓가락, 금속 젓가락을 씁니다. 이것도 우리만의 특징이에요. 여기엔 여러 설이 있는데 금속 가공 기술이 발달했던 배경, 그리고 위생을 중시하고 오래 쓰려는 실용적인 이유 같은 게 얽혀 있다고들 해요. 얇고 미끄러운 쇠 젓가락으로 콩자반까지 집어내는 한국인의 젓가락질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젓가락질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자, 이제 처음에 그 얇은 막대기 2개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혹은 점심에 무심코 집어든 그 젓가락, 그 안에는 수천 년 전 뒷산에 나무가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어느 옛사람들의 절박함이 새겨져 있어요. 떡감을 아끼려고 재료를 잘게 썰던 그 손길이, 잘게 썬 뜨거운 음식을 집으려던 그 고민이 지금 여러분 손끝에 그 익숙한 젓가락질로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여러분이 라면 면발을 건져 올릴 때, 김치 한 조각을 집을 때, 그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천 년을 건너온 생존의 기억인 셈이죠. 가장 하찮고 당연해 보이던 막대기 2개가 알고 보면 한 문명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안에 그대로 쥐어 있다는 것. 이 서재에는 이렇게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꽂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선 또 어떤 잊혀진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서재의 다음 장을 밝혀주세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히 주는 그것에도 이렇게 긴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까요.